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은 백두난군 인연에 만원 하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고 글 속에서 백두난군 인연이다. 그리고 만원을 하라. 이러한 부분 이야기들이 많이 써지는데 백두난군이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머리가 허옇게 센 사람, 그러니까 늙은 사람 인연이다. 나이 차이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으며, 그리고 만원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명자들에게 당신은 첩사주니까 첩으로 시갈 준비하세요, 이렇게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돌려서 사주격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늦게 늦결혼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병술년, 무술월, 병진일주가 신묘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사주에서 보게 되면 두 개의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다고 하지만 수월의 병화이다. 그래서 화개살에 절간과 인연이 깊으며 인묘된 병화다. 또한 이 무토 역시 인묘가 되어버려서 화개살에 앉은 무토이다. 그런데 이 병화는 병진일주로 태어나서 진술충으로 이 진토가 완벽하게 다 깨어져 버린다. 이 술토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신히 그래도 신묘시에 태어나서 이 묘목이 인수가 되어준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탐제 괴인의 유행이라고 그런다. 즉 다시 얘기해서 식신은 왕성하고 모든 세력을 식신 무토가 잡아서 왕성하다. 그런데 병신합이 되었으나 이 신금은 먹고 살아야 할 재물이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기는 벌지만 토다 매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돌 속에 파묻힌 재물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단명, 어머니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좋은 형태는 될 수가 없다. 어머니가 이 병화를 제대로 생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식상에서 이렇게 충이 되어서 깨어져 버리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무자식 팔자와 같고 첩의 사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남의 자식 키워주는 팔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돈과의 인연도 작고 그것은 부모복을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면 형제의 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형제의 덕 또한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이어나가시자고요. 수월에 무토가 투출하여 식신격이지만 흉신악살로 변하여 자궁살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자궁살이라고 하는데 여명사주 식신이 자궁살로 변하여 흉신악살이면 파란풍파를 겪고 무자식에 부부애로하기 어렵다. 무토가 간여지동으로 와서 두 개의 술토에 자하고 무과살, 즉 이것을 무과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토를, 이 술토는 자식 신상 이변수를 만드는 화개살이며 자자진토는 부성인묘로 진술충이 되니 묘심 발동과 고갈 발동이 되는 명식으로 과연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첩사주로서 이렇게 왕성한 무술이 두 개의 병화의 힘을 얻은 모든 사주의 대세를 잡은 이 완전한 조토인 무토가 수기가 들어올 공간을 완전히 막아버린다.
진중 개수는 남편이 되는데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남편의 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수월에는 개수가 있어서 날씨를 춥게 하고 이슬비가 내리고 그래야만이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나무의 번째 역할을 미리서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즉 그 말은 나뭇잎이 떨어지면은 우선 떨어진 것만 보지 말고 그 나뭇잎은 나무 뿌리 위로 떨어져서 나무 뿌리를 감싸고 이제 추워지는 겨울에 땅의 이불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을 시켜주는 것이 진중개수다. 그런데 이 개수가 그것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 덕은 애초에 없다. 그리고 애초에 없고 깨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남편 덕도 없을 뿐더러 남편의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개수는 깨어져서 투출을 하지 않았고 이 병화 일간이 병신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금을 남편으로 삼게 되는데, 이 신금 역시 신묘로 와서 묘목 절지에서 혼이 떠버렸다. 허공에. 그러한 상태에서 토다 매금을 당하니 남편 신상 이변수가 있어서 부부 해로를, 결혼을 한다고 해도 부해로 못하는 명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이 신금은 묘목 절지에 자하여 토다 매금을 당하니 재물이 모이지 않아서 가난하며 해당 육친 또한 단명한다. 조상궁에서 화계 식신이 되어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인 관성을 극하는 형상이 조상이 하천하고 지극정성 기도하신 조모였다고 하지만 무과살의 상관작용으로 헛 기도를 한 형상이다. 신금은 정제이지만 부모 조상궁에서 투출하니 아버지이고 묘중을 묵은 어머니이지만 무력한 부모가 되어, 그래서 이것은 부모의 덕이 애초에 부족하다. 부모의 덕이 없는 사람은 남편도 또 없더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해당이 된다 그래요. 무토와 병화는 무난한 관계로 석양 금광이라 해서 붉게 묻은 저녁 노을과 같은데 명식에 간목과 함께라면 일한 공로가 있고 경금이 함께라면 베풀 수 있는 제복이 있다. 병화 당주 자신은 고달프고 수고로운 운명으로 수월이다 보니 진술충의 일지야 깨어져 나가고 묘신 발동으로 병화의 빛이 죽어가는 현상으로 단명살로 작용으로 나타난다. 병화가 무토를 보면 간목으로 무토를 제압하거나 무토를 설기해야 한다. 더구나 이 사주에서는 술월 병화가 되므로 병화는 화기 인묘가 되는데 관성이 수기를 제방제수함으로 성 능력은 왕성한 반면에 성적 대상은 죽어있는 경우로 남편 찾아 헤매는 사주에도 해당한다. 월일지 진술충에 남편 개수는 묵사발이려고 앉은 자리 수기 인묘로 부부 이별 사별을 하니 첩사주로 재혼 사주가 되는데, 어느 사주나 일지가 흉신이 되고 천간이 투출하는 것을 꺼리는데 일지 진토에서 무토가 투출해서 제방예수하여 수기를 남편궁, 자기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고갈시키니 신장, 방광, 자궁, 유방, 생식계 질병이 오게 되며 갑상선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 또한 무토는 유장이다 그래요. 상징하는 것이 무토는 유장이고 기토는 비장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진술충에 깨어진 유장이니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 용신은 시지 묘목이 되는데 신금이 개두되어
묘목의 상향직을 억누르고 있으므로 신금이 또한 병신합은 되어 있었지만 용신지병이다. 그런가 하면 당주병화는 오로지 신금에 합되어 마음이 재성으로 향하니 이것을 탐죄 괴인이라고 하는데, 일간이 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신에 합이 되는 것은 길하지만 이처럼 기신에 합을 하게 되니 불미한 것이다. 더구나 월지 중에 식상이 흉신이 되어 자식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남편 독도 부족하니 한마디로 힘든 인생의 종교지명으로 소멸시켜야 할 업인연이 많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겠다. 남편은 진중개수가 되어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진술충이 되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신금이 남편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 신금은 탐죄 괴인을 시키는 기신으로 몇 번을 재혼을 한다고 해도 길선한 남편 인연은 안 되는 명식이다 그래요. 여명사주에서 이처럼 백두낭군 인연에 만원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 자체가 이미 첩사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 그래서 남편복과 자식복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 된다. 원래가 여명에서 남편복이 없으면 자식복이 없고, 자식복이 없으면 남편과는 이별 사별하게 되는 팔자가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과 자식복이 적다는 이야기다. 왜냐면 부모는 자신의 성곽이며 울타리이다. 자식의 환경이기 때문에 울타리이고 성곽이다. 이러한 울타리 성곽이 없는 집과 같은 형태가 이러한 사주이다. 하여간 시상 신금이 남편으로 정해지고 보니 남편의 품질 검사를 해보면 연주 병술과 천합 지합이 되어 있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도 묘하게 신묘로 와서 신금을 남편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병술과 천합 지합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일간은 합이 되었다고 그러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를 보고 있지 않고 이 또 다른 병수를 보고서 천합지합이 되는 데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천합지합이 되어 있는데 술토에서 무토 투관한 것을 보니 자식 딸린 유부남으로 천여자 뱅술백호에 지금 여기에서 답이 나오죠. 그 신금을 남편으로 삼고 보니 자식 딸린 유부남으로 천여자, 그러니까 신금의 천여자는 병술백호였고, 여기에서 혈광사 당해서 이것에서 문제가 있는데 신금의 어머니인 술토가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이 사주는 말하고 있다. 즉 신금의 어머니, 즉 술토가, 이 신금은 병술백호와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서 낳은 자식은 술중에 무토가 술중에서 키우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상징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러한 남자가 인연이 되어서 이 당주는 무자식으로 남의 자식 키워주는 팔자의 첩사주인 것인데, 당주가 무토 자식을 키워야 하는 것은 진토 자궁에서 추출된 무토이고, 시주에서 천간합의 묘목은 용신이 되게 남의 자식 키워주고 업장 소멸하라는 뜻이 여기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 속에 당신은 한 번 결혼했다 실패하고 자식이 있는 그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는 매우 무력한 남자다. 그래도 인연줄이니 할 수 없으니 그 남자를 만나서 그 자식을 네 자식으로 알고 잘 키워줘라 하는 뜻이 이 사주 속에 숨어 있다고 그래요. 하여간 신금 남편과 사별하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또 나온다 그래요. 이 결혼은 하게 되지만 신금 남편과 사별하고 무토 자식과도 사별이다. 왜냐하면 당주는 태월 공망으로, 그래서 희야시옥고 화계살과 수기 묘신이 동함으로 단명이 되거나 총교에 귀하거나 무속인이 되는 팔자로 당주는 그런 운명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남편이 되는 신금은 두 개의 병과 합의되어 토다 매금으로 외한 애빈 우둔한 마마보이로, 이때 무토 자식은 양간에게 아들이 되어야 하지만 딸이다. 왜냐하면 이 무토를 생한 이 인수가, 그러니까 비겁이 허약하기 때문에 딸이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화염조토 일간세약 수기 극세로 자궁이 허약하면 딸을 낳게 되므로 딸이라고 보는 것이다. 원래 이런 사주는 만원하게 되는 사주이고, 즉 늦결혼하는 사주이고, 백두난군 인연에 자식 딸린 유부남에게 시집 가는 것도 정해진 팔자이다. 어차피 정식 결혼을 한다고 해도 진중계수는 고갈되어 죽었으니 재혼하는 사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주는 80% 이상 재혼하거나 첩이될 것이 정해졌다고 봐도 될 것이다. 어찌 보면은 필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주로 태어나면 결혼하지 않고 홀로서 고고하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이 사주가 비겁인 화운에 성공할 것인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밥은 먹고 살만하다. 그러나 큰 발복은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화운은 식상만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 화운이 온다고 해서 발복을 할 것인가? 전혀 발복을 못한다. 왜냐하면 명식에 반드시 있어야 할 수기가 없고, 이 화운이 오면 토기만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병화의 재물이 되는 신금이 완전한 매금을 당해버리는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화운이 온다고 그래서 좋아진다고 봐서는 안 된다. 이 사주가 좋아지기 위해서, 발복하기 위해서는 이 수운과 모군이 와야만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용신이고 시신이고 이것보다는 그 사주에 맞는 그 운이 어떤 운인가를,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요. 즉 다시 이야기를 해서 신강 신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주에서 꼭 필요한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라. 거기에 답이 있다 그래요. 즉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사주에서는 먼저 제일 왕성한 힘을 가진 무토가 토극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국수를 못하도록 이 목기가 목국토로 토기를 제어하면서 잡아준다. 여기서 잡아주는 이 상태가 돼서 이 목기를 중히 사용하고 이 수기가 닿지 않도록 수목 운이 그래서 좋은 것이다. 당주는 43세 계수대운 무진년 묘고를 발동시켜 전처 소생의 딸이 비명 행사를 해버렸다. 그래서 이미 예상된 대로 이 신금은 남편을 만났는데 딸이 하나 있는 남자였었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이 야속한 운이 계수대운이 오고 나서 무진년,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계사대운에 무진년이 오니까 이 계수가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무계합이다. 그래서 작용력 상실이 되는데 무진년이 오게 되니 진술충이 여기에서 또다시 있게 되고, 그래서 무토가 신상 이변이 나타나고 신금이 토다 매금으로 들어갈 것을 상징하는데, 이 진토는 신금의 인묘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43세 딸이 비명리 사이에서 죽어버렸고, 그래서 간간히 여의고 살았지만 4대 운이 오게 되니 이때는 남편이 이 병화는 그래도 살만하다. 그런데 화토만 강해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금 남편의 사지,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신금 남편이 나이 50세 죽어버렸다 그래요. 이처럼 이렇게 대운이라는 것은 무섭다. 그래서 사대운, 더군다나 을해년 해사충으로 사신 발동을 만들어주니 신금 남편이 절신 사신 발동이 되고, 그래서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고 갈 데 없고 답답하고, 내지는 죽었던 딸도 생각나고 남편도 생각나고,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밥 해주고 절 청소하고 일을 돕고, 그래서 업인사를 해탈을 시켜야 되겠다. 업장 소멸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공양주 보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병진일주가 묘시에 태어나면, 자, 여기서 이 부분, 병진일주가 묘시에 태어나면 신병살이라고 하는데, 부부 인연이 없으며 독수 공방을 하고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의욕상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병진일주가 신묘시에 태어나면 이것은 공통적이다 그래요. 여러 사람 통계를 봤지만은 묘한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 묘시, 이 병진일주가 이 묘목을 만나면 신병살이라고 정의졌다 그래요. 이것이 신살론에서. 그런데 이렇게 신묘시에 태어나게 되면 신병살이라고 하는데, 공통된 특징이 부부 인연이 없게 된다. 부부 인연이 없으니까 독수공방하게 되며, 그런데 또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의욕상실,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간혹 헛것이 보이거나 꿈 때문에 시달리고 삶의 회의를 느끼며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무속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 병진일주가 신묘시에 태어나면 이러한 현상이 꼭 생긴다. 그리고 여기에서 병진일주의 묘목 운을 만나도 이러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간혹 의욕상실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헛꿈을 꾸고 자꾸 갖다가 엉뚱하게 뭐 귀신이 나타났다 헛소리를 했었는 그 일이 병진일주가 묘대운을 만나거나 또는 신묘시에 태어나면 고통을 겪는 사람이 무척 많고, 이것이 심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을 여럿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질병이 끊이지 않고 늘 몸이 아프다는 암시가 생긴다. 하여간 임진대운이면 얼마나 많이 울며 하얀 밤을 채우게 될 것인가. 참 답답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에게는 하루가 짧으며 불행한 사람에게는 하루가 1년 같으니 인생이 그런 것이다. 여기에서는 생명수도 임진대운이 오면 거의 다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업인연 해탈을 충분하게 많이 해서 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귀부인 귀공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인생에서 좋은 배역을 맡는 그러한 인생 무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본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